네, 이제 18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이뇨제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뇨제는, 료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뇨제들은 대부분 신장에서 이온 수송 억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변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들의 조성들이 바뀌기 때문에 혈액 내의 이온 조성, 그것을 인해서 pH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이온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같이 염두에 주면서 주요 약물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어떤 약물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뇨제가 어떤 작용 기전을 갖는지, 임상의 응용, 그리고 중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게 되면 우선 글로메룰루스라고 하는 사구체 또는 보호만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오줌이 여과가 되면 루프를 통해서 옮겨지다가 원위세뇨관으로 가고 직세뇨관으로 집합세관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집합세관에 모이고요. 여기는 원위 세뇨관이 되고 여기는 근위 세뇨관이고 여기는 루프 헬렌고리라고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줌이 이제 여과가 되고 재흡수 또는 재분비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이제 농축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장에서 수분하고 소디움 클로라이드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이제 이뇨제들인데요. 이 이뇨제들에 대해서 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들이 더 세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등은 루프 이뇨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기가 1등이 되죠. 대표적인 게 프로세마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프로세마이드를 보게 되면 가장 에피커시하게 사용되는 이뇨제 중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센 친구를 고르라고 하면 사이아자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이아자이드요. 사이아자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사이아자이드는 원위세뇨관에서 작용을 하는 녀석이고 주로 이제 고혈압 치료의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순위 2번이라고 그러면 순위 3번을 보게 되면 순위 3번은 칼슘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가 순위 3번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아세타졸라마이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뭐 여기도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약한 이뇨에 대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얘가 제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사이아자이드, 그 다음에 아세트졸라마이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작용하는 녀석은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이라고 해서 많은 이뇨제들이 이온들을 재분비를 하는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뭐 소디움 클로라이드 뿐만 아니라 칼륨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칼륨을 좀 보존을 하면서 이뇨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쓰는 게 포타슘 보존 그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피로락톤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이뇨의 효과로 보게 되면 네 번째 순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투압에 대한 이뇨 효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여기 헬렌 고리에서 이제 요 정도에 사용하는 오스모틱 이뇨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 이뇨제가 작용하는 강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 이뇨제들이 각각 어느 그 부위에 근위세뇨관에서 작용하는지 원위세뇨관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진류에 해당을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 원위세뇨관에서 작용하는 녀석이죠. 그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짓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트륨하고 수부 배설을 증가시키는 데 씁니다. 그 항고혈압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고혈압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널리 사용되는 이뇨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작용 기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위세뇨관에서 그 소듐 클로라이드 공동제 흡수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이뇨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신 이제 칼슘 같은 경우를 재흡수를 촉진을 해서 치아진류 이뇨제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에도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혈압 치료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부작용을 보게 되면 우선은 칼륨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요산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의 재흡수를 돕는 과정들 때문에 고칼슘 혈증이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나트륨 같은 것들은 낮아질 거고요. 칼슘은 높아질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고혈압 치료했으니까 저혈압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이뇨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헬렌 루프의 고리에서 그 상행하는 루프에서 이제 주로 작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세마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헬렌 고리의 상행각에서 작용하는 거고,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의 이제 공동 재흡수 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요쪽으로 그 소듐 그리고 포타슘, 클로라이드 분비가 이런 정도의 계파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유린 볼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 움직이게 되는 이뇨제에 해당하겠죠. 그 루프 이뇨제가 아까도 처음에 개요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그 치료 용도를 말씀드리면 그 신부전이 일어난 환자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몸에 있는 블러드 볼륨 같은 것들이 늘어난 것들을 밖으로 이제 충분히 아웃풋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폐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 칼륨 같은 것들이 낮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칼슘도 낮아질 수 있는 저칼슘 혈증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독특하게 그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마그네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독성이라고 해서 듣는 능력, 청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혈압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 블러드 볼륨을 낮추는, 즉 유린의 볼륨을 높이는 관계로 급성 저혈량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칼륨이 이제는 문제가 되죠. 치아짓이나 아니면 루프 이뇨제 전부 다 칼륨을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저칼륨 혈증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동시에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뇨제들 중에서 칼륨을 이제 보존하는 이뇨제가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칼륨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밥 세뇨간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스피로락톤이 그 알도스테론 수용체를 기량을 하기 때문에 그 소디움의 재흡수는 방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나 그리고 수소 이온 분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줌으로 소디움은 많이 나가게 되고요. 대신 칼륨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 오줌에서는 칼륨이 적게 되지만 그 혈장에서는 칼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알도스테론이 그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알도스테론이 알도스테론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블러드에서는 소디움 포타슘 익스체인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소디움 포타슘 익스체인지가 이제 가동을 해서 결국에는 유린 쪽으로 포타슘을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을 차단시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면서 소디움만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과정으로 이뇨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뇨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조금 이뇨제의 강도 측면에서는 약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 치료 용도는 그 티아짓이라든가 아니면 그 루프 이노제가 이노제로 치료했을 때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완화에 대한 용도로 치료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데 심부전에 걸리게 되면 심장이 이제 잘 충분히 못 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심장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심장 근 두께가 두꺼워지는 리모델링 현상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 억제를 할 때 치료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은 칼륨을 보존한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성호르몬 같은 경우를 이제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 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산 탈수 요소 억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탄산 탈수 요소 억제제가 작용하는 부분은 근위세뇨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근위세뇨간에 대해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엔자임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그 탄산을 블러드 쪽으로 그 재흡수를 하는 역할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중탄산염에 대한 방출이 유린 쪽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통해서 이뇨 효과를 내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용도를 보게 되면 그 녹내장이라고 해서 방수하고 관계가 많죠. 방수가 눈에 꽉 차서 안압이 높아지는 게 녹내장인데요. 이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쓰게 되면 방수에 대한 유출을 시켜서 이 안압을 낮출 수 있게 되는 현상으로 녹내장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산증 치료에도 아세트졸라마이드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 혈류의 그 순환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일어나게 하게 하죠. 왜냐하면
블러드 볼륨을 이제 이뇨로 줄이게 되기 때문에 그 블러드 볼륨에 대한 부분들이 산소 공급하는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많은 양들이 이제 신장 또는 뭐 여러 조직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고산증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탄산염이 그 유린으로 이제 그 나가게 되기 때문에 대사로 인해 가지고 산성화되는 산혈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갔던 탄산염이 결석 같은 걸 형성할 수 있어서 신장의 결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것들이 고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린 쪽으로 뭐가 많이 나가는가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나트륨이 많이 나가고 소디움, 그리고 칼륨, 포타슘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중탄산염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서 그 유린 볼륨이 이제 이 정도에 대한 정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중요한 그 네 가지 이뇨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티아짓 이뇨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프 이뇨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타슘 스페어링 이뇨제가 있고요. 아세토졸라마이드 라고 해서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 이뇨제 강도로 보게 되면 그 루프 이뇨제가 1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치아짓이 2등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가 3등이라고 그랬고, 그 칼륨 보존이 하는 게 4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성분에 대한 변화들을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이 지표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루프 이뇨제가 굉장히 많이 익스크리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티아짓 이뇨제, 그 다음에 아세토졸라마이드, 그 다음에 칼륨 보존성, 이 순서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칼륨을 분비하는가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칼륨 보존성만 빼놓고는 그 모두 다 그 칼륨을 오줌으로 분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토졸라마이드 같은 경우가 칼륨을 오줌으로 많이 그 분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이제 분비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루프 이뇨제가 역시 가장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줌으로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세토졸라마이드, 그 다음으로는 칼륨 보존성, 그리고 재미있게도 치아짓 갖고 있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오히려 분비하지 않고 재흡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치아짓 이뇨제 같은 경우가 골다공증 치료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라는 설명을 앞쪽에서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뇨제가 갖고 있는 증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소변량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루프 이뇨제가 단연 최고로 소변량을 많이 증가시키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티아짓이나 아세토졸라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비슷한, 뭐 상대적으로 뭐 여러 측면들 보게 되면 치아짓 이뇨제가 조금 더 아세토졸라마이드보다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변량으로 보게 되면 칼륨 보존성 이뇨제가 이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뇨 작용을 위해서 중요하게 그 쓰는 네 가지, 그리고 오소모틱 이뇨제까지 설명해 가지고 전체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콩팥으로 이온 수송 억제를 통해서 그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죠. 소변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들은 뭐 폐 부종이 생겼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고혈압 이런 부분들을 중요 타겟으로 해서
사용하는 측면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신장 결석이 있는 그 환자입니다. 그 신장 결석이 있기 때문에 오줌으로 나가긴 하되 그 결석에 대한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칼슘 이 부분들은 감소시키는 게 중요해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그 칼슘 배설을 감소시키면서 이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그 칼슘 재흡수를 촉진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에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동시에 같이 다른 녀석들 프로세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뇨제인지, 그 다음에 하이드로크로로시아짓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뇨제인지, 그리고 스피로락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뇨제인지, 그 다음에 트리암 테렌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뇨제인지 한번 좀 정리하고 만들어서 잘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칼슘 배서 대신 흡수를 조금 돕는, 그래서 골다공증에 쓰는 이뇨제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칼륨을 필요해서 칼륨 보존하는 이뇨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뇨제 강도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답까지 보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뇨제 파트들까지도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뇨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뇨제가 어느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뇨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대부분 그 이온에 대한 그 전해질 농도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칼슘혈증, 저칼륨 혈증, 뭐 저혈량증이라든가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성호르몬 교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익히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